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좀 방송이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레몬트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리더를 잘 만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실방을 하려고 합니다. 요것도 잘못하면 애매해질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리더를 잘 만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좀 어떻게 오늘은 좀 날이 많이 추우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레몬트리님 어서 오세요. 좀 상황이 좀 오늘은 네, 황경찬 선생님 어서 오세요. 레몬트리님 어서 오세요. 제가 실방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이것도 잘 여러분들 좀 오면 아 소리 영상 외모 좋습니까? 여러분 외모는 지금 여태 일하다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피곤하긴 한데 피곤을 무릅쓰고 그래도 여러분들과의 약속인 만큼 상황이 좀 네, 황경찬 선생님 어서 오세요. 레몬트리님 제가 실방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여러분들 좀 오면 공격자님 어서 오십시오. 외모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좀 황당한 일이 있었죠. 뭐 어떤 황당한 일이었냐면 굉장히 피곤하긴 한데 진짜 별의별 뭐 그래도 여러분들과의 중국하고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카디즈를 침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음질 하울링이 생겨요? 잠깐만요. 공격자님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또 울린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또 수정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까는 소리하고 영상 다 좋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네, 지금도 울리나요? 지금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없어졌습니까? 이게 중간에 설정을 유튜브 볼륨도 하나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카디즈 침범, 러시아하고 카디즈 침범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먼저 중국이 4대 이놈들이 이제 2호도 밑으로 해서 쭉 들어오죠. 한반도 밑으로 쭉 들어오다가 이게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중국이 이쪽이죠.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면 쭉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 동해를 거쳐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죠. 그다음에 러시아 애들도 15대나 왔습니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중국은 대한민국의 서쪽 카디즈 서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와서 카디즈 진입하고 이 중에 2대는 울릉도까지 쭉 올라왔다가 울릉도까지 가가지고 카디즈 진입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러시아는 이제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한반도로 들어온 거죠. 얘네들이 카디즈에 진입하기 전에 우리 합참에 알려주긴 했어요. 이번엔 정기 훈련이라고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뭐 통상적인 훈련이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서로 뭐라고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원래 중러 합작 훈련을 많이 하기는 해요. 얘네들이 제가 현역에 있을 때도 가끔 중국 것들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러시아들도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긴 해요. 가끔 하긴 하는데 지난번에 올해 6월이었나요? 올해 아무튼 러시아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침입하는 바람에 우리 F-16이 한 300발 정도 공포탄을 쐈었죠. 그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한 전투기가 보통 공포탄을 쏠 때는 항공기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2000피트 정도 전방에다가 이제 쏩니다. 경고 사격을 하는 거죠. 영공에 침입했다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너네가 의도적으로 온 건 아니기 때문에 봐줄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빨리 나가라는 뜻으로 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의 그 TU-10 정보 수집을 하는 전자전 수집하는 정찰기가 자기네들은 똑바로 갔는데 한국군이 경고 사격을 했다고 하면서 뭐 불쾌한 반응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이놈들이 똑같이 이렇게 영공으로 쭉 들어올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영공 침범을 안 했다고 그러네요. 쫄았지. 지난번에 공포탄 쏘고 하니까 쫄아가지고 이제 저 외곽으로 쭉 돌아간 거죠. 카디즈는요, 여러분 남의 땅 카디즈는 영공이 아니에요.
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카디즈는 영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카디즈는 그냥 미국 태평양 항공사령부에서 이 한반도로 진입하는 항공기를 미리 식별하기 위해서 방공 식별 구역으로 그냥 그어놓은 선이에요. 그냥 카디즈는. 그래서 그거는 그 우리 영공을 침입한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카디즈 안에 영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카디즈 안에 영공이 있고 영공하고 그 다음에 울릉도 독도에 또 영공이 있죠. 여러분 영공은 어디까지가 영공이에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영공은 영토, 그죠? 영토와 그 다음에 영해. 그러면은 영해는 또 어디까지야? 우리나라 영해는. 네. 이 시험 이거 군 지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영해는 영토로부터 12해리. 해리라는 게 노티칼 마일입니다. 그래서 영해는 영토로부터 12해리까지를 연한 선을 말해요. 그래서 그러면 영공이라는 거는 영토와 영해의 선에서 이 수직으로 그은 선이 영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루가 영공이에요. 근데 이제 통상 아직 정해진 바는 없어요. 우주 공간을 영공이라고는 안 하다 보니까 통상 100km 정도까지를 영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영공을 통과를 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강제 퇴거나 강제 착륙이나 혹은 격파 사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NLL도 애매한 거죠. 북방 한계선도 마찬가지로 북한 애들이 자꾸 내려오는 이유가 이게 땅은 선이 명확하잖아요. 휴전선이 있어. 근데 바다는 선이 없는 거야. 그래서 휴전선을 연한 선을 중심으로 해서 가상의 연장선을 그어가지고 동해하고 서해하고 하는데 동해는 쉬워요. 섬이 없으니까 그냥 쭉 선을 그으면 되거든. 근데 서해는 그 우리나라 서해가 여러분 무슨 해변입니까? 그거 뭐더라? 뭐 리아스식 해변이라 그러나요? 30년 전에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리아스식 해변 이런 거 하니까 요 선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휴전선으로부터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애매하게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노스 리미티드 라인 즉 북방 한계선을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했는데 북한 애들은 거기를 뭐 서해 평화 수역으로 해가지고 그걸 부정하고 우리는 이제 그걸 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NLL을 영토에서부터가 아니라 기선에서부터다. 아하. 그러니까 12해리 그러니까 영토를 연한 선. 그렇죠. 영토를 연한 선. 기선에서부터 12해리가 영해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얘기를 그냥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네. 꼬마님은 왜 영토에서 3일이라고 한 거야? 예. A50 맞습니다. A50. 자축인묘 샤오미 배터리님 어서 오십시오. 내 후배. 아이고 고생 많어. 어디서 근무하는지 다 파겠어. 아주 정의의 사도처럼 구는데 인생을 오래 살아봐야 돼. 그래야지 잘 아는 거야. 그렇죠. A50이네요. 참. 네, T50이라고 제가 T50이라고 했나요? 네. 그래서 A50 조기 경보기였죠. 그게 전자 정보도 수집을 합니다. 네. 여러분도 어서 오십시오. 모신TV 공격자 김동린님, 엄성욱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얘네들이 통상적인 훈련을 하기는 해요. 예, 그리고 북러 합동작전도 합니다. 얘네들끼리 북한, 러시아, 북한이래. 저기 중국, 러시아 이 연합 훈련을 하기도 해요. 이놈들이 가끔씩 이렇게 꾸준히 와가지고 이렇게 쭉 정찰기 둘렀다 가고 우리는 그러면은 진짜 이게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포항에 나이키 포대가 있어요. 포항에 그 포항에 나이키 포대가 상황이 걸려. 참나 그 미사일 쏘지도 않을 건데 아무튼 우리나라 웃겨. 그러나 군인은 늘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포항에서 러시아 애들 오면은요 그 포착을 하긴 해요. 근데 그 나이키 미사일 쏴가지고 A50은 맞추겠다. A50은. 예.
가끔 뭐 애들이 뭐 오기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 카디즈라는 게 결국은 이제 여러분 재팬도 있습니다. 재팬은 자디즈가 있겠죠. 그리고 중국도 있어요. 중국도 카디즈가 있습니다. 차이니즈 에어 디펜스 아이덴티피케이션 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영공을 침범한 거는 아닌데 어차피 카디즈를 통과해야지 영공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카디즈로 들어올 때는 우리 합참에 24시간 전에 비행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 카디즈를 들어오겠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얘네가 적긴지 미식별긴지 우군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통보를 받지 않으면 일단 미식별기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얘가 적국에서 이륙한 게 우리한테 포착이 됐어. 그러면 적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카디즈에서는 얘네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 우리의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영공으로 들어왔을 때는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강제 퇴거를 시키거나 경고 사격을 하거나 강제 착륙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식별기 혹은 정상적으로 우리 영공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진입을 했는데 이놈이 갑자기 비행을 의심스럽게 하거나 비행 목적이 의심스러운 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001 경우에는. 카디즈가 아니고 001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카디즈하고 영공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저 중국 애들하고 러시아 애들하고는 어쨌든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군사 대비 태세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늘 노리고 있는 거죠. 쟤네들은 그런 걸 늘 본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이키가 지대공도 되나요? 라고 물으셨는데 어떤 분은 나이키가 지대지가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이키가 지대공이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나이키는 지대공이 먼저입니다. 나이키는. 근데 지대공이 먼저였는데 지의 임무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공이 먼저였어. 그리고 이 나이키 미사일은요. 나이키 에이젝스 같은 경우는 원래 핵탄두를 달았었어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보면은 대탄도탄을 요격하는데 제일 할아버지 격이었던 거야. 나이키가. 2차 대전 이후에 이 소련의 전투 폭격기나 소련의 ICBM이 미국의 본토에 날라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미국 본토에서 소련의 핵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나이키 미사일에 핵을 달아가지고요. 얘를 공중에 쌓아 올려.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핵 폭탄을 핵 무기로 막는 그런 이제 그 전략이 있었던 겁니다. 1950년대에. 네, 그러다가 그게 옛날에는 이제 핵에 대한 개념이 약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거 별로 효과가 없구나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MD 체제의 효시는 나이키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호크 미사일 있죠. 호크 미사일도 제한된 탄도탄 요격 능력이 있었고요. 패트리어트로 넘어오면서 탄도탄 요격 능력이 증가되지만 어쨌든 패트리어트도 최초에 태어날 때는 대항공기 요격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패트리어트 지금 얼마 전에 대한민국 공군에 배치가 완료된 패트리어트 팩3는 대탄도탄 요격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그 탄도탄 요격으로 점점 더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신TV님 치즈 샀다고? 그거 소스처럼 생겼는지 봤더니 치즈인데 단돈 2,000원이라고 하는데 정말 잘 사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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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 리미트님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고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위에 사람들은 뭐 했냐고 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심심하면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 아니 세금은 돈 벌면 내는 게 당연한 거고 불러다가 뺑뺑이를 돌리고 훈련시켰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작전 통제권자가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놨다. 그렇게 이게 직무유기가 아니냐. 그러면 직무유기는 대통령도 직무유기지. 지금 대통령도 직무유기 한 거지.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뭐였어요? 나 대통령이요 하고 거들먹거리면서 작통권 회수도 안 하고 있는 지금 대통령. 옛날에 그럼 김대중 노무현은 뭐였어? 나 대통령이요 하고 거들먹거리면서 작전권 회수도 안 하고. 그러면 그죠? 그런 것들이 좀 당시에 나이키가 핵투핵 방공 전략을 가졌었었죠. 예, 참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겁나 뭐 무식해 보이고 막 이러지만 또 그 당시에는 뭐 나름대로 그런 또 의지와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또 그랬던 게 사실이죠. 네. 아, 장중성이 러시아는 아직도 핵투핵 방공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S500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가슴에 달린 배지는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 태극기하고 요거는 이제 해군기입니다. 요거 배는 잘 안 보이시는데 요거 천안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안함 전우들에게는 늘 제가 마음의 빚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오마주하는 입장에서 제가 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리더를 잘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 최근에 그 백신 사건도 있지만 남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 핑계는 우리가 대지 말자 이거지. 그냥 미안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1970년대만 해도요, 여러분. 1970년대만 해도 마닐라가 우리보다 잘 살았었어요. 필리핀.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슬프다는 거죠. 1970년대만 해도 요게 로아스 블리버드입니다. 로아스라는 마닐라 베이예요. 여기. 물론 지금도 여기는 번화가이기는 합니다만 요거는 키아포. 요게 1970년대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차들을 좀 한번 보세요. 이 차를 보면 정말 저 당시에 최고의 고급 차들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잘 못 보는 저런 차들이 마닐라 시내에는 있었다는 거. 우리나라에는 70년대에는 시발 택시 같은 찝차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메카티 메인 도로거든요. 마닐라의 메인 도로예요. 마닐라 시청이죠. 우리나라 시청도 일본 애들이 지어줘가지고 나쁘진 않죠. 그래서 장충체육관은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데 필리핀이 우리한테 지어준 건 아니에요. 이게 70년대의 필리핀 사람들의 패션이며 도로 시내의 모습입니다. 아시아의 진주라는 별명이 있었죠. 필리핀이 그만큼 한국보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리더를 누구를 뒀느냐, 이거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저때 우리는 박정희라는 리더를 뒀고 얘네는 마르코스가 있었잖아요. 박정희는 찢어지게 가난하던 우리나라를 경제개발, 이 차를 보세요. 얘네들 주차되어 있는 차를 봐봐봐. 이게 70년대 얘네들의 도시라니까요. 근데 얘네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발전을 못한 거고, 우리나라 70년대는 여러분 굶어 죽고 그랬었죠. 이 포트 샌디에고 마닐라 시대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그 나라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나라에 저렇게 살았던 그 나라와 우리는 박정희라는 걸출한 애를 둔 거였죠. 그러니까 물론 박정희도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경쟁 의식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거든요. 북한은 이미 중공업이 있었고 우리는 뭐 중공업이 없었잖아. 잘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경쟁도 해야 되고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70년대. 그때 박정희의 가장 큰 그 우선 목적은 국민이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 굶어 죽지 않게 가장 많은 원조를 해주었던 나라가 미국이죠. 그렇게 해서 그때의 기준으로 보면 아시아에서 가장 최빈국, 아니지, 지구상에서 가장 최빈국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경제 10위의 대국이 된 겁니다. 그러면 마닐라는 뭐 했냐는 거죠. 70년대에 저렇게 잘 살았는데, 아까 저 주차되어 있던 차를 보세요. 당시 최고의 고급 승용차들이 마닐라 시티에 수천 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필리핀에, 마음만 먹으면 필리핀에 놀러 가서 발 마사지 받을 수 있고, 마사지 받을 수 있고, 고급 호텔에 묵을 수 있고, 필리핀의 고급 음식을 우리는 아무런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누구 때문이냐? 70년대까지 저렇게 잘 살았던 애들이 왜 오늘날 저렇게 됐느냐? 그건 마르코스 때문이에요. 개인 축제를 해서 그래. 우리는 당연히 리더를 잘 만났기 때문에 잘 커온 겁니다. 그 와중에 이 부작용 같은 게 있죠. 예? 지금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런 개념이 요즘은 이런 필리핀하고의 이런 비교라든지 대한민국과 관련된 내용들이나 자료나 근거들이 너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객관화된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객관화된 자료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요즘 너 아까 뭐 A50, T50 그거 하나 틀린 거 가지고 겁나 아는 척하고 이러는 게 되게 웃긴 거지. 그러니까 큰 맥락적 흐름을 봐야지.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이렇게 고속으로 발전을 하다 보면 성장통이라는 게 있겠죠,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지, 부정적인 면이 없이는 아무것도 긍정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내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무언가를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나름대로의 고통도 필요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삶은요, 어차피 내가 생각했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서의 저항과 마찰,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도달을 하는 거지, 여러분의 생각이 그냥 아무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저항과 마찰과 시련과 이것을 극복하고 만들어내는 스토리, 이 프로세스에 대한 가치가 너무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프로세스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엘리트 그룹이나 선진 그룹이나 특정 레벨 이상의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알고 극복을 해내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게 싫은 거야. 왜 싫냐 하면은 힘들거든요. 일단 내 몸이 피곤해져야 되잖아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써야 돼. 여러분, 머리 많이 쓰면요, 쉬 피로해집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 에너지의 30-40%를 뇌가 다 써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몸으로 쓰는 에너지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놈의 뇌가, 여러분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전기 제일 많이 먹는 놈이 누구예요? CPU 아니에요. 똑같은 거거든요. 네. 우리 그 박용성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넘들이 1, 200년 해야 될 거를 우리는 거의 반세기도 안 돼서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의 후유증도 좀 있지. 대표적인 게 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성수대교 같은 거 무너진 건 참 쪽팔리죠. 근데 그 쪽팔리는 과거 역시도
지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거든. 왜? 다리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삼풍 백화점 같은 데도 더 중축을 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이미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그걸 묵인하고 허락을 해준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다행히 필리핀이나 뭐 이런데 태국이나 이런 그 아시아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사고는 없죠. 왜? 뭐 그런 사고는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왜냐면 그렇게 있을 게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좀 그게 그 안타까운, 부끄러운, 부정적인 면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감추지 말고 그러한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김정은이 얘 왜 안 오냐, 원산 갔다더니 진짜 원산 갔나 보네. 비행기 몰고. 예. 박한 평가만 주목받아서 아쉽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박한 평가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예. 전두환 동상을 철거하자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도 그대로 유지할 필요. 그럼요, 그것도 그대로 유지를 해야지. 전두환이 잘한 게 있으면 잘한 대로,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대로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철거를 해? 그거를. 네. 마케레테 클라우드님 채팅이 이제 되십니까? 그럼 그전에는 채팅이 안 됐었나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그 흐름으로 보아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제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저는 이제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뭐 여태까지는 그렇다 쳐.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그러면 앞으로는 왜 문제냐? 일단 대한민국은 인구수가 줄었잖아요. 옛날에는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값싼 노동력이 있었습니다. 값이 쌌다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특히 이 돈에 민감한 사람들 중에 뭐 돈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놈들 있죠. 그렇게 말하는 놈들이 쓰레기예요. 여러분들도 주위에 친구나 누구나 뭐 하다가 야 이거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건 가로 열고 이 개새끼야 난 오직 돈밖에 없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놈들이 위선적인 겁니다. 예? 돈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놈들이 제일 위선적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건 돈 때문이에요. 직장 생활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개뻥입니다. 만일에 연봉이 10억이야. 그럼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고? 개뻥이야. 연봉이 2천 받으니까 인간관계가 힘든 거야. 직장에서 보기 싫은 놈이 있는 거고 맨날 짜증이 나고 그러는 거지. 내 연봉이 10억이야. 그러면 직장에 짜증나는 놈이 없어요. 왜? 짜증이 나도 내가 짜증이 안 나거든. 왜? 한 달에 월급을 2천만 원 받는데 어떻게 짜증이 나냐고. 예? 네가 뭔 말을 해도 난 상관없어. 열심히 일하면 2천만 원을 받는데 어떻게 짜증이 나. 여러분 학교에서 뭐 왕따 당하고 어쩌고 다 돈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쳐봐. 내가 왜 왕따를 당하겠어? 돈이 없어서 왕따 당하는 거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줘봐. 왜 왕따를 당해? 애들이 나 친따시키지. 예? 친하게 지내자 그러지. 왜? 내가 얘랑 친하면 얘가 나 빵 사줄 텐데 왜 왕따를 시켜요, 여러분? 그건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없으니까 왕따 당하는 거지. 돈 없으니까 직장 옮기는 거고. 그죠? 돈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위선적인 게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죠? 모든 게 돈 때문이면서 말을 할 때는 지가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저는 유튜브도 돈 때문에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짜예요, 여러분. 저는 이 조회수 늘리고 이거 뭐 맞게 하고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연봉이 10억이면 어린애한테 쳐맞아도 그러니까 아니 쳐맞아도 10억이면 쳐맞아도 맞는 게 뭐가 부끄러워. 더 좋지. 몇 대 맞고 10억을 받는데. 에? 맨날 가서 몇 대 맞겠다. 그죠? 자, 김서영님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 공산주의가 돈에 더 북한 가봐. 걔네들 장마당에서 가장 힘센 놈이 누구야? 돈 많은 놈이 힘 세잖아요. 예? 아니 공산주의가 돈은 더하죠. 중국 봐봐. 중국이 공산주의인데 걔네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예? 북한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공산주의가 더 썩었죠. 돈으로 자본주의는 그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공산주의는 원래 그게 아니잖아. 있는 것도 나눠 갖자고 했잖아. 근데 걔네들 안 나눠 갖잖아요. 더 위선적인 거니까 공산주의가 더 위선적인 거지.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들에게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거나 너무 고운 말을 쓰거나 여러분들의 칭찬을 너무 과하게 하는 놈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놈들은 위선자일 뿐만 아니라 이간질의 전문가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놈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굉장히 고운 말을 잘 써요. 뭐 어떻게 뭐 고우시다라든지 특히 평상시에 쓰지 않는 단어들을 잘 쓰는 놈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의 칭찬 포인트를 놓치지 않아.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면 그 부모가 뭐 기쁘겠다, 자식이 가서 기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새끼를 제가 잘 아는데 평상시에 그 부모를 맨날 욕하던 놈이었어. 그런데 자식이 좋은 학교 가니까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180도 바뀌는 거지. 와, 제가 최근에 그런 놈 쓴 글을 봤는데 야, 그걸 보면서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여러 명이 알아, 결국은. 그러니까 이 이간질하는 거는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누구나 단점은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공격하는 순간은 방법이 없어. 그거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이 시간에 왜 알람이 묻히지? 네. 아, 조현민이 누구야? 조현민한테 굽실거리는 임원들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현민이 누구를 말하는 거야? 이게? 네. 최하나님 대통령 그런 얘기는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네. 중국이 화장실 칸막이가 없는 이유가 똥 싸는 사람까지 평등하다는 이유로 칸막이가 없다? 그냥 미개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런 말을 하긴 하는데. 네. 우리 카이통신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카이통신. 진에어 사장 조현민. 그 임원들이 그거 어쩔 수 없. 그러니까요. 네. 조현아 동생이야? 조현민이? 한진그룹?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가장 큰 문제는요, 거짓말하는 놈이 처벌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 시스템이 거짓말을 하는 놈이 처벌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나 소나 거짓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참 안타까워요. 땅콩 회항한 애가 조현민이야? 이거 항공사는 지금 직격탄을 맞은 거죠. 네. 그 상태에서 지금 아시아나 망해가고 있는데 그 망하는 아시아나를 대한항공국이 인수하라고 하는 거 보면 진짜 우리나라도 거의 뭐 깡패 국가가 맞아요. 야, 그 망한 그 아시아나를 어떻게 하냐고 진짜. 현대차 사후 서비스가 성의가 없다? 네. 대한항공 흑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그게 흑자라고 뭐 화물이 늘었다고 흑자라고 하는데 사실 뭐 그 흑자라기 보기도 어렵고요. 그건 나중에 이제 봐야 돼요. 지금 당분간 그게 왜 흑자냐면 스튜디스들 다 조종사들 다 레이오프 시키고, 레이오프는 아니지, 그냥 무급 휴직 시켜놓고 인건비 줄인 거 가지고 흑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살 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봐야죠, 여러분. 네.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는 신기한데, 우리나라는 이 한반도 특성상 거짓말에 크게 신경을 안 쓴다 그러는데 왜 신경을 안 쓸까요? 우리나라는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진짜 그게 좀, 거짓말을 하면 처벌을 하고 집단에서 좀 그 책임을 좀 묻고 그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게 없을까요? 그게 진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시아나는 우돌식 경영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니까 아시아나는 방만 경영을 한 거죠. 그 회장 개인의 그 옛날에 어디에 대우건설 인수한 게 컸지 않나? 아무튼 그 덩치에 비해서 옛날에 그런 또 금호건설 팔고 금호타이어 팔고 했는데 그걸 다시 이제 그걸 한 게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실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게 네 그게 좀 너무 네. 오늘 국방뉴스에서 어느 부대가 역지사지의 날로 간부랑 병사가 반대로 하루를 보내는 거라고. 대대장이 위병소 근무수고 병사들이 회의하고 저는 사실 이거를 그러니까 대대장이 위병소 근무 쓰는 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도 지휘관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휘관이 병사들 위병소 쓰거나 초소 근무하는 그 고충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걸 교묘히 이용해 먹는 정서적으로 교묘히 이용해 먹는 그 언더 도그마 형상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업의 사장이 영업사원의 고충을 모를 것 같아요? 기업의 사장이 배달원의 힘든 걸 모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대장이 이등병 생활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장교들은 병사들 생활을 모를 것이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건데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이 시험 보면서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기말고사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대학생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잖아. 초등학생은. 근데 대학생 입장에서 초등학생이 기말 시험 보는 걸 보세요. 그걸 모르겠어? 여러분 대학생이 중학교 2학년이 기말고사 볼 때 지는 지 인생에서 이게 가장 힘든 거고 가장 어려운 과목이고 지는 자기가 앞으로 겪을 게 뭔지 모르고 최고로 힘들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학생이 볼 때 그걸 모르겠어? 그거 똑같아요. 병사들이 이 자기들의 고충을 장교들이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예. 네? 오제가 말하고 박사님 바로 말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예. 네. 사관학교 출신들은 모른다고 본다. 그러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사관학교가 더 빡시면 빡셨겠지. 병사들보다 사관학교가 더 느슨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를지도 모른다라는 전제로 마치 이등병 병사들은 피해자고 우리는 추운 위병소에서 근무하고 쟤네들은 따뜻한 데서 일한다라는 식으로 이간질을 하는 거지. 갈라치기를 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이 나와서 얘긴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피해의식이랑 노예근성에 찌든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가 되게 못된 나라죠. 왜? 자기 종족을 자기 민족을 노예로 부리는 나라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데 가까운 뭐 일본이나 중국이라 봐도 자국 민족을 노예로 부린 경우가 있나요, 여러분? 이 감성파리만큼 우리나라에서 먹히는 것도 어쩔 수 없는데 그리고 이 노예근성 장난 아니죠. 거지근성. 뭐 하면 얻어먹어야 되고 뭐 노예근성이나 거지근성이나 이런 피해의식. 자, 우리나라의 굉장히 나쁜 것 중에 뭐 좋은 일 있으면 한 통 내라 뭐 이러는 거. 그죠? 아니 좋은 일이 있어. 경사가 있어. 그러면 한 턱을 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뭘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한 턱 내라고 그러잖아요. 이 거지근성이잖아 이거. 그죠? 만일에 옆에 사람이 뭐 좋은 차를 샀어. 그러면 이 차에 필요한 뭐 무슨 액세서리를 내가 하나 더 선물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죠? 근데 우리나라 야 뭐 한 통 내라. 좋은 차 샀으니까 뭐 술 사라. 이런 공짜 술 얻어먹는 거지들 진짜 많죠. 그리고 신발 우리 애들도 봐요. 어린 애들도 얼마나 거지근성 이 노예근성이 있냐면 새 신발 신고 사가면 애들이 다 그 신발을 밟잖아.
얼마나 그 더러운 문화예요. 예? 그 신발을 왜 밟냐고. 남이 새로 산 신발을. 그게 우리나라의, 예? 진짜 그거 좀, 진짜 그렇죠. 예.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뽑아 먹으려고 그래. 그리고 거지근성, 제가 진짜 이거 진짜 어쩌다 오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거지근성의 끝판왕은 내가 졸업한 학교 얘기지만, 뭔 그 비행훈련 배우고 기술 배운다고 지가 쳐맞아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놈들이 있어. 나는 진짜 그거야말로 개병신이라고 봐요. 아니 씨발 그 기술 하나 배우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지가 쳐맞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냐고. 나는 진짜 그 너무 웃긴 거야. 그 좋은 실력에 사관학교 나오고 해가지고 그거 좀 기술 배우려고 자기는 쳐맞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 그건 철저한 노예근성 같아 내가 보기에. 진짜 웃긴 거 아니야. 아니 세상에 도대체 뭘 배우는데 쳐맞아도 되는 기술이 있어. 어떤 직업이, 내가 어떤 직업을 하기 위해서 쳐맞아도 되는 직업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있습니까? 감사원금 이런 거 진짜 되게 비겁하고, 우리 민족의 정서 중에 그 노예 거지근성, 아무튼 거지근성, 뭐 뜯어내고 싶은 거지근성. 그러니까 뭐를, 상대가 좋은 일이 생기면 뭔가를 더 이렇게 도와주거나 뭘 더 이렇게 뭐 얹어주거나 뭐 이런 거를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뭘 더 뜯어내거나 아무튼 뭐 아니 지가 기술을 배우려고 해. 근데 뭐 아무튼 나는 평생에 내 인생에 원하는 그게 기술이야. 그건 알겠어. 근데 막 쳐맞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노예근성이, 버젓이 그런 노예근성을 막 표현을 해. 그거 병신 아닌가?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도대체 어느 그 어디서 뭘 배운다고, 예? 지가 맞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그거는 진짜, 예. 조종사 비하가 아니지. 이거는 기술을 배우는 사람에 대한 거지. 뭘 또 비하 또 올리려고 그러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우리가 냉정하게 어떤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기술을 배운다고 쳐. 근데 그 기술을 배우는데 내가 쳐맞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 예? 저는 이 사고방식은 진짜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뭘 배우는데 쳐맞아도 되냐고. 예? 아니 누구든 때린 놈은 그 때린 놈이 지가 성격을 통제를 못해서 때린 거겠지. 예? 아니 그럼 반대로 얘기해보자고. 반대로 뭘 가르치면 때려도 되냐고. 이게 답이 다 나온 거야. 세상에 뭘 가르칠 때는 때려도 되냐고. 그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그걸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그걸 뭐 해야죠. 예. 세상에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나는 저 새끼를 때려도 된다. 이런 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구타는 어떤 식으로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저도 뭐 여러분 누구를 때린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뭐 실수로라도 누굴 때렸다면 그건 때린 저가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실수를 한 거겠죠. 미안한 거야. 그냥 그때 그냥 기분이 울적했거나 감정을 통제 못했거나 아무튼 내가 뭔가 꼬인 게 있었겠지. 그래서 한 대 쳤겠지. 근데 이게 내가 때렸기 때문에 넌 맞아도 된다가 아니라, 그땐 때렸을지 모르지만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그때 어떤 감정에 무슨 북받쳐 오르는 소름이나 무슨 임계치에 뭐가 있었겠지. 그런데 그걸 때린 걸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폭력인데. 아니 여러분, 인류가 발전을 해온 게 뭡니까? 인류가 신체적 자유, 즉 노비근성 버리려고 신체적 자유와, 그 다음에 사상의 자유, 그리고 자본주의가 왜 탄생했겠어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인간이 끊임없이 혁명을 하고 투쟁을 했단 말이지, 인류사가. 그래서 인류가 얻어낸 게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인류가 돈 때문에 혁명을 했거나 인류가 뭐 빵 때문에 혁명을 한 게 아니라 인류는 자유를 얻으려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자유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지가 쳐맞는 거는 자유가 아니잖아, 그거는. 근데 돌려서 얘기해보자고. 뭘 해서 내가 뭘 가르치면 너를 때려도 되냐고.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때리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신의 자유, 즉 신체의 자유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그런 정말 그리고 이걸 자꾸 일제 잔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자체가 이런 말 자체가 너무 싫어요. 아까 카이통지 님도 어떤 경우도 폭력은 안 된다고 했는데, 아니 일제 잔재라고 하는데 조선시대에 더 많이 때렸잖아. 우리가 여러분 조선시대 때 보세요. 노비는 주인이 때려 죽여도 됐잖아. 에? 그런 나라였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 노예 근성이 있다니까. 지가 쳐 맞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노비 근성이라니까. 그렇게 때리고 맞고 같은 민족을 때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극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윤일병 폭행 사건. 그렇죠. 2014년 하반기 공사에서 하사 근무 당시 김영철 교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이 병사 생활관에서 같이 잔 적도 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같이 자면은 왜 진짜 아이고 진짜 면신내 과거급제에서 관직 들어오면 신고식으로 때렸다. 그러니까 그게 정당하냐고. 아니 사격장인데 왜 구타를 허용하냐고. 그러니까 오토비바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돌려서 생각해보세요. 사격장이라고 내가 쟤를 때려도 되냐고. 그게 참 진짜 그게 웃긴 거죠. 예. 멍석말이 조선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멍석말이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멍석말이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진짜 위선적인 거예요. 멍석말이가. 멍석 알죠, 여러분? 지프로 만든 멍석, 지프로 만든 돗자리. 요즘 애들은 멍석도 모를 거야. 예. 이 지프로 만든 멍석말이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네. 아니 오토비바님의 그러니까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피 쏟을까봐 겁나 패가지고 유머 날린 거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멍석말이 왜 하는 줄 아세요? 장가갈 때 신랑 발바닥 때리는 건 내가 보기에 그게 미개한 문화라고. 그게 또 병신들이 발바닥을 맞으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등 첫날 밤에 이런 개소리를 할 거라고 분명히 병신들이. 근데 그거는 뭐예요? 그냥 저 새끼가 장가가는 게 미운 거야. 난 씨발 총각으로인데 저 새끼 장가가는 게 미운 거야. 그러니까 저 새끼 어떻게든 때리고 싶은 거지. 근데 이거를 포멀하게 리추얼로 하다 보니까 발을 메고 그 발바닥을 때리는 거지. 그게 어떤 의식으로 발전한 것까지는 맞는데 미개한 의식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이런 애들이 막 여기 이런 거 뚫고 막 목 늘리고 이런 거 신체적으로 과학적인 거 하잖아요. 아프리카의 미개한 부족들이 하잖아. 근데 걔네들 사이에서는 그게 리추얼이야. 하나의 의식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문제 없었는데 이걸 프롬 아웃사이드에서 이렇게 딱 보면 되게 미개하잖아. 그게. 왜 여길 왜 이걸 뚫고 막 일술 이런데 막 아프리카들 뚫잖아. 그럼 걔네들은 막 성인식 하면 막 그 짝대 가지고 막 머리 피날 때까지 때리고 성인식 하잖아. 그게 걔네들은 의식이에요. 리추얼. 근데 그 얼마나 미개한 행동이냐고. 그죠? 이진사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멍석말이 군대에서 모포말이를 하는 이유는 맞습니다. 누가 때렸는지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맞아서 다치더라도 얘가 누가 때려서 제가 이렇게 된지 모르게 하려고 멍석말이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겁한 문화죠. 위선적인 겁니다. 때리고는 싶고 그 때린 거에 대한 책임은 지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멍석말이를 해가지고 누가 때렸는지 모르게 하고 막 밟아서 때리는 거예요. 집단으로. 죄의식이 수그러드는 거지. 죄의식이 같이 때리고 밟은 사람만큼의 n분의 1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아주 비겁하지만 그게 진짜 되게 큰 그 원인 중에 하나예요. 아까 그 A50 저놈도 뭐 아는 척하는 이게 유튜브에서 익명성의 원리와 익명성의 커튼 뒤에 가려진 그것 때문에 아주 막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물론 그래요. 좀 쉽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죠. 수업 준비를 했다면 제가 엄청 공부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 유튜브를 하니까 그냥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읽었던 책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그냥 쉽게 얘기를 하는 거지. 만일에 이게 제 수업이었으면 여러분 수업 준비하려면 오늘처럼 이렇게 실방 한두 시간 준비하려면 수업 시간 하려면 하루 한 8시간은 준비합니다, 여러분. 교수들이.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동안에 읽었던 그리고 그동안에 그냥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접근하고 다가가는 건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럼요. 굳이 때리지 않고 욕설도 안 하고 인격모독 안 하고 해도 어떤 규정과 절차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훈육도 되고 그 과정이 다 있어요. 예. 근데 왜 아니 난 더 웃긴 게 지가 처음 맞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더 웃기다는 거야. 아니 세상에 뭘 하길래 때려도 되냐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독특한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생도 때 저는요 맞은 적이 없어요. 왠 줄 알아요? 저는 선배들이 나 때리면 나도 받아 쳐버렸거든. 제가 몸이 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때는 구타도 없었지만 암암리에 구타가 있었거든. 근데 나는 선배들이 나 때리려고 그러면 딱 막았어 그냥. 그러면 막 뭐라고 하지 아무 말 못해. 막상 되게 비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맞은 애들이야 그냥 뺨 맞고 뭐 복구 막 그러잖아. 나는 딱 때리려고 그러면 막았어. 그냥 날 안 맞으려고. 그런 것들을 저기 뭐야 잘 해야지. 예. 아, 아직도 패는 교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장종성님 지잡은 준비하는 교수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잡은 교수가 뭐예요? 뭘 잡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포병도 구타가 심하다. 그러니까 군대의 그런 폭행과 폭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은 있는데 때리지 말자 이거지. 좀. 그러니까 왜 때리냐 이거지. 그 후임병이 못 한다고 해서 걔를 때리는 거가 정당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맞을 짓 하는 새끼들이 있어. 진짜 얄미운 새끼들이 있긴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걔를 때릴 권리가 없다는 거야. 예? 저 새끼는 얄미운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때릴 수는 없다는 거지. 그게 이제 지방 잡대요가 뭐야? 지방 잡대요. 그러니까 지방을 뭘 잡어? 지방 잡대요. 그러니까 지방을 잡는다는 거야.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젊은 세대 단어를 잘 몰라요. 제가. 예, 그래서 네. 지방 대학교 말하는 거야? 지잡대를 지방 잡대를 저기 그런 거 아유 여러분 자꾸 그런 말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말. 그런 얘기 쓰지 말지. 지방대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돼. 그러니까 그럼 처음부터 지방대라고 써지 그 지잡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여러분 그 처음에 용어를 모르는 사람은 풀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지잡대 지잡은 이렇게 지잡은이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그러면 저는 이제 쥐잡은이라고 오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지 이렇게 저기 마켈레 클라우디님처럼 이렇게 딱 지방 잡다한테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뭐 지방 그러니까 자꾸 특정 학교를 뭐 그렇게 뭐 구분을 꼭 하거나 비하지는 마세요. 뭐 그거는 뭐 사람 그 인생은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고 길게 봐야 되고 저는 뭐 쥐잡은 교수는 안 한다 그러길래 그 뭐 생물학과나 그런 교수인 줄 알았었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특히 사관학교 때도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는데 사실 그 어린 애들이 20살, 19살 이런 애들이 뭔 국가와 국민을 안다고 지들이 뭐 어쩌고 뭐 얼차려를 주고 막 엎드려 뻗쳐 시키고 에르나인틴 시키고
구타 폭건 폭설하고 막 인격모독하고 하냐 이거예요. 에? 지들도 비행기 왜 안 타보기엔 서로 똑같구만. 근데 뭐 아는 양 막 후배 가르치려 들고 하냐는 거지. 지나 잘할 것이지. 저는 그게 좀 너무 웃겼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바에 대한 단어를 안 해요. 오프사이트 바이탈 에어리아. 예. 그래서 그런 거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산의 애들 20대에 에너지 넘치는 애들끼리 뭉쳐 있으면 밀도가 높아지면 푸닥닥하고 스파크가 일어나고 주먹 오가고 할 수가 있어. 예? 저는 여러분 무슨 성인군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 그럴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정당하고 올바른 행동은 아니라는 얘기죠. 뭐 부딪히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야 그냥 내가 그때 왜 그랬나? 미안하다. 내지는 야 그냥 내가 참 그때 순간적인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함부로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미안하다 라고 말을 하면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당하고 야 때릴 수 있고 맞아도 참아야 되고 뭐 그걸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웃기는 거지.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사고방식,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분 같은 민족을 노예로 부리다 보니까 얼마나 선민의식이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들이 양반질하고 지들이 좋은 걸 해야 되니까 남들은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거든. 왜? 리소스가 제한돼 있잖아요. 자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양반들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여자를 취하고 좋고 뜨뜻하게 자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리소스를 나눠야 되는데 이 노비들은 그걸 못 주잖아. 그러니까 니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이 머리에다가 심어놓은 거야. 그게 저는 노비 근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더 웃긴 건 걔네들이 양반님들 뜨시게 자야 되고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예쁜 여자를 취해야 되니까 우리는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쳐 맞아도 되고 내가 여기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나는 쳐 맞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이게 노비 근성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됐는데 문화가 세계 10위로 아직 못 올라간 이유가 저는 바로 이런 노비 근성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비 근성과 그 어렵고 힘들어하는 거를 회피하는 거하고를 또 같은 걸로 보면 안 돼요. 즉, 그러니까 힘든 걸 안 하려고 하는 거는 게으르고 그런 거지. 그리고 노비 근성이라는 거는 자기가 투입한 노력이나 시간과는 달리 무언가 보장받기를 원하는 게 노비 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누가 새 신발 신고 막 애들이 뭐 신발 밟는다든지 뭐 좋은 일 생기면 야 한 통 내라고 얘기하는 이런 거지 근성 있죠. 그런 거. 그다음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언더 도그마 현상이 굉장히 저는 안타깝고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언더 도그마 현상의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힘없고 못 배우고 가진 거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거지 근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인권을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이거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정서를 저는 매 수업 때마다 학생들한테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심지어 사관학교에서 제 사관학교 후배들한테마저도 이런 논지를 심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었던 사관 생도들도 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해요. 정훈이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의 양중사님. 이게 생도들마저도 그래서 제가 4학년이 수업 시간에 졸 때 감청카드를 뺏었더니 애들이 교수에 대한 배신감이 완전 아니 수업 시간에 좀 졸았다고 감청카드를 뺐냐고. 그래서 제가 야 수업 시간에 누구든지 졸면 감청카드를 뺏는 거야. 근데 1학년이 졸면 뺏고 4학년은 왜 안 뺏긴다고 생각하냐. 너야말로 그게 특권의식이다. 제 수업에 지각을 하잖아요. 저는 시간엄수 불량으로 감청카드를 뺏었어요. 그러니까 생도들이 돌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여태 어느 교수가 수업 시간에 좀 늦게 들어왔다고 감청카드를 뺏은 적이 없었거든. 근데 사관생도 규정에 보면 수업 시간에 늦으면 감청카드 뺏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청카드 뺏어가지고 생도대에 통보를 해. 수업 태도 불량하면 통보해. 그러니까 생도대도 황당한 거야. 교수가 4학년이 교수한테 감청카드 뺏겨가지고 생도대로 통보가 돼. 이게 생도도 황당하지만 생도대에 있는 훈육관들도 황당한 거야. 이게 진짜 제가
네, 여러분들에게. 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그런 정서를 좀 극복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1970년대 아까 그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아시아의 진주라는 평을 들었고, 그때 당시에는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노학자들하고도 이렇게 좀 친분 관계가 있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미국에 그 당시에 미국의 70년대에 필리핀을 다녀왔던 미국 그 학자들은요, 필리핀을 굉장히 칭찬했었어요. 야, 정말 이 미국의 식민지였던,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다시 미국의 식민지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일본이었다가 그랬잖아요. 그 잘 살았던 필리핀이 마르코스 한 놈 대통령 되면서 나라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지금 마약이나 팔고 막 애들이 그런 식으로 돼버렸잖아. 예? 우리나라는 그 70년대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최빈국이었다고. 진짜로 가난한 나라였다고. 그런데 그 나라가 불과 반세기가 지나서, 아니죠, 사실은 90년대부터 우리가 극복을 했죠. 90년대 지나면서부터 우리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해버리잖아요. 저는 그거는 리더를 잘 만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 같은 회사 보십시오. 제가 감히 삼성을 논할 수 없을 정도의 위대한 기업이긴 하지만, 여러분, 산업의 쌀인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삼성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핸드폰도 보세요. 애플이 지구상의 전체를 장악할 것 같지만 삼성이 버티고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이 많이 팔리기는 삼성 게 더 많이 팔려요. 마진이 적어서 그렇지. 삼성 게 더 많이 팔려. 그러니까 구글도 삼성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안드로이드가. 삼성이 안드로이드를 안 썼어 봐, 구글도 힘을 못 썼겠죠. 그죠?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자동차 제가 G80 주문했다가 12개월 걸린다 가지고 못 샀는데, 제네시스 같은 차를 그 가격에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그런 거야.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못 사는 필리핀이니 뭐 베트남이니 태국이니 라오스니 이런 데 가보세요. 차값이 얼마나 비싸요? 엄청 비싸죠. 왜? 걔네 세금 때문에. 걔네 차값이 비싼 이유는 뭐예요? 지네 나라에서 차를 안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못 만드니까.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테레비가 왜 이렇게 쌉니까? 예? 우리 카이통스님께서도 다시 설명을 해주셨지만, 리더의 중요성은 70년대 필리핀하고 우리나라를 보면 나온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 창창 채널 1000명 언제쯤 돌파할까요? 야, 이거 1000명 돌파하고도 이 4000시간 넘어야 되니까 아무튼 문제가 되긴 하는데. 네. 이진사님, 이게 또 특정인을 얘기하면은 뭐 그렇긴 한데, 저는 뭐 별로 좋게는 안 봅니다. 네. 싱가포르도, 예, 이광효. 그럼요. 싱가포르도 이광효 때문에 그 조그만 나라가 싱가포르이, 예, 리콴유가 했죠. 뭐 리콴유도 결국은 독재라는 말을 듣고 걔네도 그 가족이 다 해먹기 때문에 말은 많지만, 어쨌든 싱가포르는 그래서 선진국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스티브 유 사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요거 내가 말하면은 요거 사람 구독자 떨어질 텐데, 예? 오늘 슬쩍 넘어갈까? 얘기하고 구독자 떨굴까? 예. 4명 늘었습니까? 좋아요 누르고 오셨습니까? 예. 야, 스티브 유에 대해서 이거 내가 얘기하면 구독자 떨어져 나갈 텐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이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멋진 창창이 학자로서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봐주세요, 여러분. 제가 좀 까불고 그러긴 해도 이래봬도 제가 여러분 학자입니다, 여러분. 리서처예요, 제가. 네. 넘어가십시오라는 건 말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예. 예. 독재 정치 옹호한다고 또 슈퍼 닥터 K님, 너가 쓰는 거 아니야? 네가? 저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스티븐 유는 너무 과한 대접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스티븐 유는 입국 금지는 풀어줄 때는 됐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주장한 대로 19년 동안 안 온 건 아니고 걔가 40살 전까지는 이 얘기를 안 했잖아. 왜? 40살 전에 들어오면 이 새끼 군대 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놈이 일부러 40살 뒤에 얘기한 거야. 이제 병역법상에 이 면역이 되는 나이가 넘어서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진작에 들어왔어도 되는데 그거는 얄미워. 예? 아주 얄밉고 고단수고 지도 변호사 쓰고 했겠죠. 얄미워. 그러나 한 개인이 저지른 잘못은 그가 저지른 잘못만큼만의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아무리 우리 정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혹은 괘씸타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한 만큼의 이상의 처벌을 지우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븐 유는 이제 아직 여러분들 마음에 이 오픈이 안 되겠지만 저는 이제 풀어줘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걔는 들어와서 인기를 얻으면 그것도 국민의 수준인 거고 국민들이 걔를 철저히 외면해버리면은 저는 이제 그게 국민의 그런 거라고 보는 거고 스티븐 유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누리고 막 괘씸죄를 느끼고 하는 것도 저는 노예근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좀 내려놓을 때가 된 거야. 그런 거지근성에서는. 예? 나는 군생활 좆뱅이 까고 했는데 저 새끼는 안 했다 해서 싫다라는 거는 그거는 공평한 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는 맞죠. 예? 그건 맞아요. 근데 얘가 그래서 손해를 봤잖아. 이득을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손해를 본 만큼, 즉 자신이 잘못을 했어. 그러면 그 자신이 잘못한 만큼의 처벌을 받았다면 그렇다면은 이제는 좀 이렇게 좀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뭐 바로 뭐 한다기보다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뭐 한 좀 더 있다가 그냥 풀어주는 게 되는 거죠. 네. 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의견은 여러분들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저는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미의 아들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백 써가지고 휴가 안 나면 뭐 50일인가를 휴가를 써버렸으니 그거야말로 그래놓고 자기는 병역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얘기해. 그거는 사기지 내가 보기에. 그거야말로. 그러니까 올바르게 안 했는데 올바르게 했다라고 말하는 건 사기고 제 유승준 같은 경우는 쟤는 뭐라고 봐야 되나. 저놈도 사기죠. 지가 돌아오겠다고 하고 안 갔으니까. 그래서 처벌을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스티븐 유의 행동이 저는 정당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걔 행동은 잘못이 됐어. 그리고 처벌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걔가 처벌을 받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 정도 19년 정도 우리나라를 못 들어오게 했다면 그 정도면 처벌을 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풀어줘도 된다라는 거지. 스티븐 유의 행동이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건 이제 제 그거예요. 네. 요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theoretical 베이스는, 즉 저의 이론적 베이스는, 철학적 베이스는 뭐냐면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처벌을 받아야 돼. 이게 법 철학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못한 만큼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자, 탈영을 했어. 총살시키냐고. 너무 과하게 표현했죠. 탈영을 했어. 그러면 뭐 영창을 가든 아니면 뭐 군법 회의를 하든 해서 처벌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난 거라는 거지. 만일에 눈이 많이 오는 날 부대 미기를 했어. 그렇다고 구속시켜버리냐고. 그죠? 미기는 잘못한 건 맞아. 근데 얘가 미기를 했어. 근데 9시까지 규정인데 9시 1분에 들어왔어. 미기예요, 아니에요? 9시인데 9시 1분에 들어왔어. 미기야, 아니야?
전시면 그렇죠. 평시에 9시가 규영 시간인데 9시 1분에 들었어. 미규지. 9시 1분에 들었으니까 미규 맞잖아요. 예? 근데 걔를 그러면 영창 보내? 알고 봤더니 오후 3시부터 출발했는데 전국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겨우겨우 차도 끊겨가지고 걸어서 부대를 들어왔는데 9시 1분에 들어왔어. 미규지.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걸 영창을 보내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만큼만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과하게 지금 얘는 처벌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저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니까 뭐 그 많은 분들이 느끼는 상실감 혹은 뭐 군필자라든지 군에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야 씨 내가 군에 있을 때 뭐 이런 거 이 꼴 저 꼴 다 당했는데 저 새끼는 군을 면탈할 목적으로 해외로 튀어서 안 왔기 때문에 나쁜 새끼고 개새끼인데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제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그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뭐 미개한 생각이니 뭐니 잘못된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것도 나무 위키에 이상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생각도 맞는데 그래서 스티븐 유는 걔는 한국에 못 들어왔잖아. 그동안 19년 동안. 그랬다는 건 뭐냐면 걔는 그만큼 그동안 자기의 어떤 그 역선택 짓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풀어줄 필요도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저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 OX의 걸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저의 티어레티컬한 베이스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게 이제 저의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인 건 정확히 모르는데 그냥 신문지상이나 페이스북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만 들어서 봤을 때는 저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저의 생각으로는 잘못한 만큼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 했을 정도면 그냥 잘못한 정도로 처벌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패트리어트. 그거 지금 오늘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진짜 그때 그 작심하고서 패트리어트 겁나 원고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그 중간에 끊겨가지고 야 진짜 이게 페이스북은 왜 나한테만 하다가 아예 끊기니까 뭐 중간에 버퍼링 있거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아예 실방하다가 이 유튜브가 저는 끊겨버려. 멋진 창창 채널이 끊겼잖아. 그 실방이. 그래놓고 다시 연결이 안 됐잖아요. 저는 그 웃긴 거야. 다시 재연결은 됐었지. 근데 화면이 안 나오다가 그 다음에 하니까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아예 접속이 안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진짜 웃긴 거예요. 네. 김희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가진 게 없는 집의 아이들은 군대 간다 이런 거는 정말로 진짜 병역의 의무만큼은 가진 자 가지지 않는 자 뭐 누구 귀한 집 자식 아닌 거 상관없이 저는 모두가 다 군대에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예외 없이 모두 다 군대에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이 민주사회로서 커나갈 수 있는 기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요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실방을 종료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병역의 의무만큼은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그리고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그 다음에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않은 자들이 모두 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을 해서 부대 안에서만큼은 자신이 백그라운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혹은 덜 가진 자, 많이 배운 자와 많이 못 배운 자, 덜 배운 자, 그리고 매우 건강한 자와 덜 건강한 자들 간에 이 조화로움과 군이라는 엄격한 규율과 통제 속에서 자기 절제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대등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요, 유일하게 대한민국 안에서 돈을 제외한 상태에서 공평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게 군대예요. 유일하게. 우리 아버지가 못 배웠건, 우리 엄마가 장애인이건, 우리 누나가 체력이 뭐 열등하건 간에 군에서만큼은 나와 내 동료들 간에는 절대적으로 계급으로만 동등하게 대접을 받는 그런 유일한 기회와 그런 사회화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군대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군대의 폐쇄적이고 고도의 통제와 개인의 신체를 일부 구속시키는 그런 그 제도 자체는 비민주적인 제도 안에 있는 이 안에서 제도는 비민주적이나 그 안에서 가장 민주적인 절차적 그리고 공정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만큼은 정말 병역의 의무만큼은 누구든 져야 돼요. 그래서 이회창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 안 보내가지고. 국민 개병주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아, 총알은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 네, 그런 거예요. 네. 아, 김희진님, 그래서 용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엄마로서 용서 못한다고. 이 땅에 태어난 죄로 스티브 유처럼 못하는 우리 아들은 뭐냐고. 아니 그럼 다른 땅에서 낫지 그러셨어요, 김희진님. 예? 절대 못 들어온다. 이회창 아들은 무죄냐고? 이 이회창 아들은 죄 유죄 무죄가 아니었어요. 이회창 아들은 그냥 아들이 군대 안 갔다는 이유만으로 표가 많이 떨어져 나간 거지 그냥. 근데 그 아들이 무슨 뭐 불법으로 안 갔느냐? 그것도 아니었어. 예. 예. 병사들 월급 뺏는다고? 예. 네, 아 창창님 그런 말씀은 좀 제가 어떤 얘기 해가지고, 예. 아 스티브 유 용서하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스티브 유를 용서하고 용서 안 하고는 저의 권한 바뀐데, 저는 스티브 유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만큼의 대가를 충분히 치렀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는, 예,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 다른 나라에서 나으라는 거는, 예. 아니지. 지금 말씀 자체가 시진님이 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땅에서 나와야지. 자기가 만일에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다면. 그런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왜? 이건 의무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의무기 때문에. 예. 그럼 뭐 세금 안 내고 싶다 그러면 다른 나라로 가야지. 우리나라에 세금 내고 싶지 않으면. 이제 의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대에 코인 세탁기 넣고 오바로크 돈 받는 게 병사한테 돈 듣는 거다.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병사들은 코인 세탁기 안 하고 자기가 손빨래 하면 되잖아. 그 돈 안 나오려고 하면은. 예. 그게 되는 거죠. 들어와서 또 뭐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그놈의 수법이겠죠. 걔는 들어와서 뭔가 지한테 이익이 되는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나 뭐 아무튼,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을 곳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선택을 못 하니까 의무를 지으라는 얘기죠, 제 얘기가. 예. 그러니까 그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은 반어적인 거야.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충청도에서 왜 뭐 택시 타고 빨리 가달라 그러면 뭐 그럼 뭐 어제 오지 그랬슈, 뭐 이런 말이랑 비슷한 거죠. 지금 오늘 검은 위키가 뜨고 야, 나는 그 검은 위키에 글 쓰는 애들도, 제가 여러분 검은 위키에 이렇게 메일을 보냈더니 아이디하고 IP를 알려주더라고. 매일 글 쓰는 놈이 또 써요. 뭐 참 뭐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뭐, 네.
그러니까 의무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불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죠, 뭐 여러분. 진짜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구상에 어느 나라를 태어나도 다 군대 가요. 모병제를 하는 나라는 몇 개 없어요, 여러분. 그 다른 나라 다 대부분이 의무제예요, 의무제. 예. 예. 그러니까 아니 그게 스티브 유의 행동을 여러분 불공정하다라고 본 거잖아요. 스티브 유가 그놈이 나쁜 행동을 한 거잖아. 그래서 사기치고 미국으로 튀었잖아. 그렇다니까요. 제가 그걸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놈이 그래서 19년 동안 못 들어왔잖아요. 예? 뭐 20년인지 아무튼 스티브 유가 그동안 못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걔가 막 소송 내고 해서 아무튼 했잖는데 그놈이 아무튼 40살까지는 이 새끼 또 들어오면 군대 갈지도 모르니까 일부러 40살 넘어서 지도 머리를 써서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19년 동안 못 들어왔다는 정도만 되면 그 정도면 얘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처벌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스티브 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잘못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봐 보세요. 그러니까 스티브 유는 두 말을 하는 게 맞아요. 그놈이 사기를 쳤다니까. 에?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뭐 그거는 뭐 그러니까 영원히 안 들어와야죠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지. 그게. 예. 세무도리님 그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왔다고 해도 처벌이 아니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처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개인이 못 들어오는데 그게 처벌이지 어떻게 그게 처벌이 아니에요. 왜냐면 개인의 인신의 행동의 자유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살인범도 공소시효가 있고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도 처벌을 받아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만약에 일가족을 죽였어. 그렇다고 해도 얘는 그럼 너는 평생 운전하지 말아라든지 뭐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한 것만큼만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유승준이 잘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예. 얘가 잘못은 했다니까요.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사기도 쳤고 온 국민, 특히 병역과 관련돼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정서적 상실감을 준 거를 맞다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평생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그게 과연 올바른 법 집행이냐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걸 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뭐 아무튼 법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면 저는 뭐 그거는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 생각을 물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볼 때는 그 정도 혹은 뭐 너는 앞으로 5년간만 더 들어오지 말아라. 아니면 이런 식의 병역 면탈로 국토를 했을 때는 60세까지 못 들어온다. 이런 법 규정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해서 피하간에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음주운전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거 뭡니까? 그게 죄형 법정주의인가? 아무튼 이제 뭐 30년 너무 오래돼서 그런 개념을 적용하자는 거죠. 아니 아무리 나쁜 놈인데 법조항에 처벌조항이 없으면 처벌을 못하는 거야. 에? 그게 죄형 법정주의 아니에요. 맞나요 여러분? 한번 검색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일부 그러니까 감정이 먼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잘못은 했어. 그러면 잘못한 거에 대한 처벌을 해야지. 그래서 나름 처벌을 받았어. 예, 그렇죠. 안테나님처럼 저도 차라리 유승준이 지금이라도 나는 군대에 가겠다. 아니면 군대 안 가더라도 앞으로 한국에 들어오면 3년간은 내가 연애 활동이나 이런 거 개인적으로 돈 벌고 이런 건 안 하고 나는 오직 봉사활동을 하겠다. 내가 그동안 군 생활 젊은 시절에 군에 갔던 분들에 대한 미안함과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정서적 상실감이 너무 컸으니 내가 한국에 들어오면
내가 젊었을 때 못했던 병역의 의무를 이 국적은 비록 내가 스티븐 윤이 됐지만 내가 한국에 들어오면 저 어디 소록도든 뭐 어디든 가서 내가 1년간은 내가 그냥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오히려 스티븐 유가 들어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왜? 그래, 저 새끼 저거 아주 족같은 새끼고 저거 젊었을 때 저렇게 면탈하기 위해서 튀고 사기를 쳤지만 이제라도 뉘우치고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또 아니면 내가 그 젊었을 때 여러분들의 그런 상실감을 줄 만큼의 그러니까 거액의 돈을 어디다 기부를 하고 제가 못한 만큼에 대한 거는 정말 제가 진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은 저는 된다라는 거죠. 저는. 예. 근데 이놈이 뭐 이번에 또 실방에서 뭐 이상한 얘기 했다면서요. 뭐 무슨 나라가 공산화된다는 뭐 어쩐다는 등 막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헛다리 짚었다는 거지. 뭐냐 하면 내 진짜 오고 싶고 뭐 내가 여기서 뼈를 묻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제 한국에 오면 뭐 영업 활동이나 연예인 활동을 안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1년간은 자숙하고 정말 뭐 저기 뭐 어디 가서 봉사를 하겠다. 봉사할 때 많잖아요, 우리. 그래서 평생 노인들 무슨 뭐 목욕 봉사 같은 걸 하러 다니겠다라든지 아니면 무슨 천안함 재단이나 국가 유공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하루하루 뭐 빨래를 해주든 집 청소를 해주든 뭐 집 보수를 해주든 아니면 지가 무슨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재단을 만들어 봉사 재단을 그리고 일주일에 집 고쳐주러 다닌다든지 도배를 해주러 다닌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김희진 씨도 좀 정서적으로 가라앉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걸 너무 감정에 치우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스티븐 유가 밉긴 하지만 걔가 잘못한 만큼의 처벌을 받았으면 더 이상은 감정으로는 미워하겠지. 그러나 법적 제도적으로 걔를 해코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역폭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판단해 보세요. 네. 미국인이 한국 못 들어오게 한 게 그게 왜 벌인가요? 유승준은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못 들어오게 한 건 벌이 아니죠. 오렌지 나무님 그렇게 표현하면 더 잘못된 게 그러면요. 한국이 미국인을 못 들어오게 할 근거가 있어요? 오렌지 나무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건 이건 중요한 개념이라서 말하는 거예요. 한국이 미국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는 근거가 있냐는 거죠. 그게 더 위험한 거죠. 그게. 제가 지금 오렌지 나무님 글을 늦게 봤는데 사실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네. 스티브 유는 비자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입국하더라도 출입국 관리 단계에서 추방당한다. 네. 비자 발급이 되어도 못 들어온다. 네. 그래서 안테나님이 얘기를 했구나.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외국인 선별해서 입국 그러니까요. 이게 더 위험한 거야. 그게 이제 애매한 거죠. 네. 입을 덮어놓고 멍석말이 하자고. 진짜 재밌네요. 천안함은 자침? 천안함은 폭침이죠. 대통령도 국방부 장관도 폭침으로 인정을 했죠. DTH님은 또 이게 연평도도 우리나라가 도발한 거. 아이고 또 너무 괜히 어그로 끌려고 또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가자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은 또 얘기가 길었는데 마지막으로 실방을 마무리 드리면 결국은 어떤 리더를 선택했느냐가 반세기가 지난 지구상에서의 국가의 위상이 달라졌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또 혹시 오해하면 안 돼요. 필리핀을 비하하거나 필리핀을 만만하게 보거나 필리핀을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니네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가 잘 발전했다, 노력했다, 힘든 만큼 극복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뭐 미국인을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약간 감정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각 국가는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또
우호국가 동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네. 유승준이 법을 어긴 게 없다. 예. 국회의원들이 국회 못 들어가게 한다. 예. 아니 유승진이 법을 어긴 건 있죠. 예. 그뭐 뭐라고 있다. 예. 그런 게 있죠. 예. 자, 여러분 아무튼 오늘은 좀 길게 했는데요.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좀 시간을 좀 길게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셔가지고 실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또 명일의 전투 준비를 위해서 오늘은 실방을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요게 실방 세팅이 또 잘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플러스 알파 한 번 이상 한 번 더 찾아뵙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감사합니다.